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 예. 이게 네. 유튜브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네. 조민근 변호사 머리통이 너무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커요. 좀 뒤로 와요. 머리가 크고 막 실제로 그렇게 대단히 크진 않는데 꼭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가시더라고. 이렇게 저는 크지. 왜 그러냐면 저는 적극적이니까요. 됐어요. 네, 적극적이라서 그래 오늘은 뭐 어떤 거 촬영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네. 130가지 정도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말도 뭐 음. 130가지가 있었어요? 네, 네, 130가지가 근데요. 있었는데 네. 하나를 그게 선정하는데 너무 어렵겠다. 법률적인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핫한 그 한소희 유준열 해리 그 결별 네. 네.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 네. 뭐 이런 거 네. 한번 아니 경우에 따라서 이거 환승연애 음. 이거 불법행위냐 민사적으로 뭐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렇죠. 환승연애 중첩적으로 불법행위냐. 사귀었을 때 사실 불법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위자료 청구할 수 없겠어? 그러면은 없겠어? 저는 그러면요. 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찬 적은 없고 차이기만 어지간히 차여가지고. 아니 지금 주제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네. 환승연애 찾는지 차였는지가 아니라 날 사귀는 중에 다른 사람을 사귀면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신뢰관계를 이제 부서뜨렸으니까.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요. 난 환승을 할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지하철을 타기도 어려웠어. 애가 몇 살이죠? 애가 11살입니다. 애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네, 환승할 마시고. 지하철이 없었어요. 헛소리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지금 해리랑 한소희 그리고 유준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한소희랑 유준열도 헤어졌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게요. 환소희랑 실제로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사는 그렇게 났으니까. 이거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니야 잠깐 사실관계부터 얘기해. 사실관계. 일단은 어떤 사실관계? 나 잘 몰라. 혜리랑 네. 유준열이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몇 년 사귀었지? 7, 8년 사귀었다고 그 알고 정도 있어요. 오래 사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헤어지는데 사실 정확히 언제 헤어졌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네. 한소희가 유준열과 최근에 사귀었대요. 최근에 사귀었는데 네네. 혜리가 여기에 대해서 환승연애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죠. 허승열 아니냐는 아니지. 재미있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재미있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해리한테 명예훼손 지금 고소당한다.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많이 더듬네.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네. 재밌네. 재밌네라고 올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소희가 웃겠죠. 욱해가지고 걔가 칼을 들고 있는 음. 사진을 첨부하면서 뭐라고 걔가 칼을 들고 네, 있네. 거기에 뭐라고 올렸죠? 뭐라고 올렸네요. 그 위에 자기는 환승연애 같은 건 안 한다. 아는 게 없어.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일만 해가지고 안 한다. 환승연애 어쨌든 그 소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 식으로 해명을 한 얘기를 거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이제 해리랑 유준열과 한소희도 결과적으로 헤어졌다. 네. 인데 한소희가 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유준열도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유준열이가 지칭은 하진 않는데 또 한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자기도 참 답답하다. 나는 팬들도 그만큼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밝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양 소속사가 헤어진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지를 하면 유준열이랑 해리가 약 8년간 사귀었다. 그리고 해리랑 헤어지고 유준열이 한소희하고도 사귀었다. 근데 이 사이에 환승연애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사귄 거냐가 논란이 됐다. 해리는 환승연애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의문을 표했다. 한소희는 그게 아니라고 답했다. 유준열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지금도 둘은 헤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민 변호사님은 네. 뭐 법률적 평가에 앞서서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제 그 관계나 서로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간적인 좀 빨리 좀 심사, 얘기하면 안 돼? 인간적인 심사입니다. 법률적인 이슈는 네.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해리 씨가 저는 좀 잘못했다고 본다.
해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물론 해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주로 보자면 해리랑 유준열이 헤어졌단 말이야. 네. 유준열이 딴 여자를 찾아갔어요. 둘이 사귀고 있잖아. 근데 결국 그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도 깨졌어. 그러면 해리가 본의 아니게 근데 사실 타인에게 또 피해를 준 거니까.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해리가 얘기한 거는 재미있네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해석하고 추측하고 뭐 추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해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어. 재미있네라고 달았으면 예를 들면 누군가는 주인공 뭐 류준열이 됐든 한소희가 됐든 제3자가 그렇죠. 됐든 아 재미없다. 끝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해리가 왜 그거를 약간의 불신이 물고 던졌는데 늘어지고 막 결국 키운 건 한소이다. 응? 키운 건 한소이다.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언론에서의 평가는 한소희의 그 성격 탓에 한소희의 일거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평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네. 욱해가지고 발끈해서 SNS에 막 마음대로 대응한다는 거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야. 맞아. 사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떨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사실 어떤 문제를 터졌을 때 가만히 관망하고 서서히 해결되기를 기다린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사건이 맞아요. 증폭되는 건 좀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광고를 이렇게 돈을 주고 맡기는 건데 이 맞아요. 사람을 딱 맡겼다고 한다면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이미지가 뒤바뀌어가지고 우리 제품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한소희 지금 광고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게 뭐 본인의 성격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연예인들은 항상 광고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광고주들한테 밑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제품 이미지를 까먹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대선수 손흥민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안 만져요. 아세요? 아이폰을 만지지 않아요. 손흥민은. 아이폰이 있는데 안 만진다는 거 아이폰이 아이폰이 없다는 거야.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있어요. 근데 안 만진다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팬이 바보야? 아이폰을 이렇게 주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해도 손흥민은 아이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손흥민은 갤럭시하고 계약이 돼 있거든. 그래서 아이폰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알기로 갤럭시랑 그래. 바뀌었나?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폰 자체를 못 만진다? 아이폰 만지면 안 돼요. 잘못한 것 같은데. 손흥민은. 바보야. 계약상. 아니 뭐 연락처 이게 교환할 때 아이폰으로 찍을 수 계약 있어. 내에 아이폰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선수 손흥민은 그런 거를 되게 아니 가만 보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해. 정확하게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까먹는 거 하지 뭔가 않는다는 거지. 그 광고주에게 리스크를 전혀 약간이라도. 1도 조금의 리스크도 던져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신중하다. 한소희가 많이 던져줬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해리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며. 왜가 아니냐면 나는 한소희가 좋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한소희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도 아니, 일리가 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런 구조로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한소희가 본인이 쌓아놓은 그 뭐랄까,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유명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타깝지.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소희가 본인이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또 류준열이 가만히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사실 당신이요? 난 아닌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거랬잖아. 왜냐하면 당신 이거 키기 전에는 저도 얘기- 개인적으로 유준열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3당사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난 안 그러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댓글에 유준열이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게 왜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서 조용하냐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뭘? 남자다우 모르고 남녀 차별이 없어야 근데 되는데 본인도 어쨌든 유준열한테 뭔가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준열이 해명을 하는 건 좋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해명을 했다가 괜히 역풍을 맞거나 사람들이 어차피 이런 얘기를 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하이에나 같이 가십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너 지금 그 그러면은 가십거리 찾아내는 그런 거를
그 먹이 같은 거 비슷한 거라도 하나 싹 던져주는 순간 물어뜯어서 한 개가 10개 되고 10개가 100개 된단 말이야. 한소희는 지금 혼자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 그런 거에 봤을 때 유준열처럼 얌전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게 바로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유준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리가 중간에 한번 재미있네. 난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가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욕을 좀 먹고 한소희가 또 욱하니까 한소희가 대박 욕을 먹으면서 그렇죠. 해리는 오히려 이미 좋아졌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저는 유준열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뭐 가해자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소희가 가장 의도하지 않게 뭔가를 이 이슈를 당한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당한 입장에서 왜 가장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슈를 던진 건 해리가 맞고 이슈를 던진 게 왜 해리야? 해리가 좀 시작했잖아. 뭘 시작해? 재밌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재미있네는 뭔가 재미있다는 표현인 거지. 아무것도 뭐 그런가요? 없어요. 뭐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저는 명예훼손이야? 제가 할 얘기는 명예훼손. 없지. 그런 것은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있어? 아무것도 모욕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법률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뭔가가 그 순간에 또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딴 게 재밌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헤어진 연인 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해리나 뭐 한소희 이분들도 다 같이 유준열처럼 그냥 사실 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만 안 크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일 수 있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음에 이제 또 A라는 사람 사귀다 헤어지고 B라는 사람 만나서 그럴 수 있죠. 또 사귀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것을 안 되지. 하이에나들이 물어뜯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그거에 되지. 일일이 대응하면 하이에나가 한 마리 있다가 두 마리 되고 세 마리 되고 네 마리 되는 거잖아. 사람 자꾸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유준열이 이노마가 오히려 참 대응을 대응을 잘했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중하네요. 해리 편인지 한소희 편인지만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제 유준열 편은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유준열도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니까. 왜 남자가 나서지도 않고 한 마디 더 던지지? 그러면 욕을 더 10배, 20배 더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이럴 때는. 하긴 뭐 진짜 여기는 얻을 게 없어. 맞아. 들어가면. 마약을 했다거나, 뭐 뺑소니를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런 범죄가 연루가 됐어. 그러면 최대한 이거를 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뭐 범죄야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면 미국이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사실 미국이 끝까지 참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이제 일으켰죠. 폴란드도 침공하고 그다음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참전했냐? 일본이 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진주만 침공하고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본인이 본국이 미국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제서야 참전했거든. 그렇지. 그때 참전 안 할 수가 필요한 없으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무턱대고 참전했다가 명목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지.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갈라치기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미국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런 거를 다 실리를 따졌다는 거지. 그렇지. 최고의 참전국. 유준열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 거야? 잘못한 건 없죠. 없잖아. 예를 들면은 정말로 더블로 사귀어가지고 신뢰를 배신했다라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형사적으로 그건 근데 형사적으로도 잘못한 거 없지만 민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다가 불법 행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더블로 사귀었어도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여지는 있지. 왜냐면은 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던가 이런 걸 따져볼 필요는 있는 넌 거니까. 사귀는 게 다 성적인 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 아니 그런 넌 거를 그렇게 생각하네.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런데 야 사람이 그냥 그런데 마음으로 유준열 생각해. 입장에서는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사귄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능력이 있다. 가만히 있는 거. 그렇지. 오히려 본인 이미지 좋아지는 거지. 되게 슈퍼스타들하고 잘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뭐 무대응하는 게 맞죠. 여기서 대응해가지고 유준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네. 있다는 거죠. 유준열이 그러면
제일 선택을 잘하는 그렇지. 사람이 저희들은 진중하네. 그럼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뭐 기업인들 상에서 이제 자문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까지 현실적인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자문해 드리는 거예요. 맞아. 그 사실 그 중요한 그렇지. 태도예요. 여기서 진짜 막 열이 받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이거 언론 이용해가지고 다 언론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언론에 대응했을 때 본인이 얻을 게 뭔지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그렇지. 실제로 저희 회사들 자문하다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거는 언론으로 터트릴 부분을 터트리자. 오히려 터트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더 형사사건.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업 자문 관련해가지고 엮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유준열의 입장은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소희가 조금 이제 아직 연예계 생활도 많이는 안 했고. 그러니까 한소희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무실 와야 돼. 한소희 배우님께서 만약 우리 사무실하고 자문계약 체결하고 자문을 구했다면 그런 글 같은 거는 사전에 그냥 그럼 아사리지. 이제 한소희 배우님이 이제 마음이 욱할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이거 올려도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해드리고. 올려도 돼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리시려거든 요거 빼시고 올리시고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 요렇게 넣고 요건 저렇게 빼고 요건 요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십시다. 라고 딱 방향을 제시해야지. 맞아.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그렇지. 하니까.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리가 자문을 했다. 응? 해리가 자문을 했다. 어느 타이밍에 잡는 재밌네. 올릴까요 말까요? 예? 올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올리지 말았어요. 올리지 마요. 괜히 쓸데없이.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약간 여초 집단에서는 한소희가 욕을 먹고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 해리는 굉장히 뭐랄까 동정심을 얻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서 구독자 엄청 늘어났다고 얘기하던데. 아, 뭐 해리는 오히려 오히려 착하게 생겨서 그런 거야. 해리가 되게 현명했을 수 있다. 이슈거리가 만든 거야. 그렇지. 이슈거리 만들어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이익을 얻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것까지 여기에서 따졌다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우리가 대외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거니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만한 형사적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해리든 뭐 한소희든. 한소희가 쓴 글이 굉장히 좀 길고 많죠. 장문이기 때문에 그걸 뜯어보면은 또 뭔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그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들이라서 또 의견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순히 욕설을 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 뭐 이런 욕설을 했다. 라고 하면 모욕죄가 되지. 그럴 밑도 수도 끝도 있죠. 없이. 근데 그런 건 맥락이 있더라도 그런 욕설을 했다면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 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소희가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예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은 지킨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해리님이나 아니면 한소희님이나 유준열 배우님 혹시라도 뭐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네. 대응 관련해서 현실적인 것까지 감정적인 것까지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괜찮아? 괜찮네.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